안녕하세요. 백두산 호랑이 도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설명드렸던 이 사주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명식이 무신, 임술, 정묘, 을사, 정유년 2017년도에 저하고 이제 이렇게 먼저 한번 상담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제 정유년이 되면, 자, 이 명식을 잘 보면 정유에서 정화는 유에서 장생을 합니다. 생. 병화는 사지에 들고 정화는 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유년에 정유년이 딱 되면 술중 있죠. 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장간에 무엇이 투출할 때는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던 것이 실제적인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술중에 있는 정화가 하늘에 떠올라죠. 그러면서 생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지. 그죠? 그게 되면 뭐냐면, 이 명조 주인공의 비견이, 이 비견은 어디서 나왔다? 술 중에서 나왔다는 거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의 상관이에요, 상관. 상관이라는 것은 식신상관은 자기의 부하,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업,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기술력, 그 다음에 내가 펼치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일들을 식이라고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식상관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하가 되겠죠. 즉, 술 중에 있는 정화가 투관해서 생으로 탁 튀어오르니까 나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생하여서 들어왔는데, 이 정화가 원래는 이렇게 정임한목을 하고 있었는데 정화가 정임한목으로 딱 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017년도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어요.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대표이사 위에 총괄하신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이 너 거기서 그냥 내 옆으로 와라, 내 옆에 와서 일 좀 하자, 이렇게 하면서 대표이사직을 내줬어요. 대표이사직을 내줬는데 그것을 자기 바로 밑에 있던 부하가 이 관을 가져가면서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가 딱 들어오면서 신유 금국을 이루면서 유술하고 묘유충이 일어나죠. 묘유충. 묘합니다. 묘유충이 일어나서 나의 인성, 도장권을 충하면서 들어오죠. 즉, 가을의 추수의 칼날이 곡식과 풀을 베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인성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이사 직함을 버리게, 대표이사 직함에서 회장님 밑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 거죠. 사도, 유도, 금국을 하면서, 즉, 지지가 모두 금국이 되면서 이 목을 금극목한 형태로서 목이 생존할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래서 인성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일에 있어서는 2017년도에 정유가 들어와서 나의 부하로 있던 나의 경쟁자에게 내 관을 내어주고, 묘유충하면서 내어주고, 사유금고함 내어주면서 나는 요 인성, 대문 밖에 있는 인성을 가지고 가게 된 거죠. 요런 일이 있었고, 가정사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정화가 보기, 유금은 편제죠, 편제. 편제가 들어와서 신유술 방국을 이루고 묘유충하면서 또 사유금국 하는 거예요. 자, 이 명조 주인공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일찍이 또 진급하고 상관격이 되다 보니까 능력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대표이사 직함도 그 동료들보다도 빠르게 이렇게 달게 되었고, 또 능력도 출중할 뿐더러 어떤 프로젝트도 굉장히 잘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순수한 실력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이 부인은, 자, 부인의 궁은 여기지만 성은 신의 재성, 신으로서 정제를 가지고 있죠. 정제 재성인데, 이 부인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금은 신묘한 무기요, 사통팔달이요, 그리고 금이 머물고 결실의 공간이다 보니까 이 부인도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있는데, 여기서 묘한 게 뭐냐면, 술 중에 정화와 신 중에 임수,
합을 딱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정제의 부인은 술중에 정화와 암합을 하면서 애인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양반이, 이명조 주인공이 그걸 알았어. 알았지만, 그냥 뭐, 놔두고 있었던 거죠. 그냥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벌어다 주면서, 부인이 그냥 뭐 좀 풍요롭게 살게끔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면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지만, 놔두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2017년도 정윤일이 딱 되니까, 이게 편제죠, 편제. 편제가, 정화의 유금이 편제가 딱 들어와서 신유술 방국인 거야. 방국을 딱 이러면서, 여인이 한 명 생겼어. 여인. A라는, 마치 이거 사람과 전쟁, 혹은 뭐, 드라마 찍는 것과 같은 어떤, 영화 찍는 것과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여인이 한 명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명조 주인공이. 정말 좋아하게 되면서, 야, 이런, 말 그대로 하면, 사랑의 감정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사랑의 감정이 다시 생긴 거야. 근데 이제 A라는 이 여인도 상당히 이제 엘리트로서 괜찮고 나름대로 이제 뭐 전문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신유술 방국을 딱 하고 이것이 전체 재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혼하자 그랬다. 이제 그 전에 이 이제 본 부인 와이프가, 나 당신하고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 이혼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항상 해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명조 주인공 입장에서도 이 이제 여자가 여인이 생겨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여자구나 라는 이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정제에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다. 나 이혼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내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정작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와이프 입장에서도 이제 막 화가 난 거지. 어떻게, 본인은 바람을 피면서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 막 이렇게 막 충돌이 생기고 가정사에 큰 풍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명조 주인공이 이제 와이프한테, 자, 이혼하자. 이혼하고 협의 이혼하자. 합의 이혼하자. 이혼하는 조건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2017년도에 협의 이혼을 위한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을 했었죠. 뭐 중재 요청을 해서 이제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 와이프 쪽에서 그 이혼해주는 대가로 이제 많은 재산을 요구를 한 거죠. 재산의 거의 뭐 80% 이상을 주라. 당신이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재산의 80%를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2018년도 7월 8월 달에 이제 이혼 조정을 확실하게 이제 매듭 지었던 거죠. 이제 좋다. 당신이 원하는 80%를 해주겠다. 80%를 주는 대신에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떠나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혼이 매듭 2018년도 8월경에 완전히 매듭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끝이 나고 이제 2018년도가 보면 무술년이죠, 그죠? 무술년이다. 무술년이 되다 보니까 술을 동하게 한다 했죠, 그죠? 술을 동하게. 술이 정하는 양지로서 길러지는 물상. 묘술이 들어가 버렸던 얘기지. 묘술이, 그러니까 본인의 배우자 궁에 있던 묘가 술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두어서 창고에 넣어버린다는 얘기지. 사술 원진했다는 얘기지. 내가 뿌리를 두고 있던 것이 다 술이라고 하는 이 상관 속에 다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서 거의 이제 재산도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도 일단 좀 다른 데 좀 나가 있어. 나가서 이제 너 건강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실직자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2018년도 6월달 해서 좀 실직 비슷하게 이렇게 좀 밀려났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좀 상담을 9월달에 상담을 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뭐
재산도 이렇게 정리되고, 직장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답답하고 깝깝하겠죠. 그래서 9월달에 자기, 내년 운을 또 이를 보니까, 기해년인 거예요, 기해년. 그래서 이제 해를 이렇게 봤을 때, 기토가 이제 식신으로 들어오고, 이제, 을목이 무토일 때는 어떤 자리를 좀 크게 잡지만, 기토일 때는 조그만 밭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왔을 때 보니까 신이하고, 술해, 천문으로 인도하고, 천문, 술하고 해가 술이 동화된 것을 해년이 되면서 술해, 천문으로 동화. 자,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정화죠. 정화시키는 정화 필터와 같아. 정화를 시켜서 해라고 하는 바닷물에 물을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해라는 얘기는 큰 바다로 나간다는 의미도 되겠지. 천문도 되면서. 그 다음에 묘술 합을 하면서 인성이, 합과 함께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해묘목으로. 그 다음에 사해충으로 충한다. 그래서 제가 이 보기에, 아마도 다시 회장님이 부를 것이다. 불러서 일을 하게끔 할 것인데, 술의 천문과 사해충을 제가 봤어요. 술의 천문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 방주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간다는 거고, 사해충한다. 시지의 사해충은 해외인자를 같이 동반합니다. 자, 이거, 건묘화실에서, 시의 충은 바깥, 외부인데, 사해충으로서 역마의 큰 충이 동하니까, 이걸 제가 해외라고 봤죠. 그래서 아마 해외라든지 큰 무대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아마 새로운 어떤 그런 직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미국으로, 일단 들어오라, 회장님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미국으로 발령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운도 보니까 묘란 얘기지. 묘가 힘을 받고 인성이 다만 정유년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자기 직함이 떨어지고 가정사에서도 정리가 되고 했지만 묘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봄으로서의 묘는 아직 살아있다. 자, 계절적인 이유로 임묘지는 봄이라지. 봄은 가을을 물리치고 이 목들의 생기를 얻게 하니까 아마 다시 그럴 것이다. 그리고 해가 되면 해묘하면서 목이 살아나는 형상이 되니까 인성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면 나의 직함, 타이틀, 명예, 문서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해충, 역마를 충하게 하니까 먼 곳으로 떠나는데 금묘화시에서 시지를 충하게 되니까 외부다, 아주 멀리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 발령을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주를 쭉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사주지만 좋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운이 오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운이 오면 그 운의 에너지가 우리의 청기 에너지를 동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행의 에너지를 동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잠재의식을 동하게 만들고 우리가 생각과 사상을 다 같이 그런 방향성으로 동하게 만들어요. 그냥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던 것이 운이 와버리면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게 다가온다는 얘기지. 이 사주가 정말 어떤 그런 운의 흐름에 딱딱딱 마치 공식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렇지만 이 유라고 하는 것이 12년 전에 유로 다가왔을 때 과연 이러냐? 그죠? 그 다음 앞으로 12년이 흘러갔을 때의 유가 이러냐? 이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각 처해 있는 대운과 환경의 인자 속에서 그것을 맞이하는 인간사의 사건성이라든지 어떤 인간사에 발현되는 그런 일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이런 정유년에 봤을 때의 어떤 그런 일들이 어떤 이런 회사적인 측면, 가정사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